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계략이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책략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미인계의 덫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정치권에 이미 심어놓은 간첩 크리스틴 팡의 존재가 미국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에릭 스왈웰이라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의 명성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정보 전문가는 중국 공산당 정보 당국은 그 전 세계의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매우 깊숙이 전 세계 정치인에 대해서 미인계의 덫을 깔아 놓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최소 수천 명의 중국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직 미국 국방부 정보요원인 델 윌버는 지난 10일 폭스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중국 공산당 간첩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간첩들은 명문대 출신으로서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사냥감들을 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국 미인계 간첩들은 대개 젊은 여성들이지만 어떤 경우는 남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간첩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동성을 또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윌버는 밝혔습니다. 간첩들은 사냥감의 부적절한 이제 행위나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자기들의 요청사항이 만약에 불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향후 협박의 증거로 이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공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게 하든가 또는 공직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여러 전직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중국 간첩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크리스틴 팡에게 걸린 스왈웰 의원 같은 경우 또 매우 전도 유망한 정치 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 신인은 매우 그 중국 공산당이 볼 때는 가치가 높은 사냥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그의 인맥을 간첩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그 노력을 했는데 스왈웰 본인은 물론이고 또한 그의 친구들 그리고 조력자 또 보좌관 또 인턴 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국 간첩들은 지난 수십 년간은 기업이나 또 교수들에게 이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지금 모든 정치 분야로 중국 간첩들의 행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수백만 달러를 가진 그 최고 경영자 CEO보다 유혹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전직 그 중앙정보국 CIA 요원 다니엘 호프만은 크리스틴 팡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명령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왈웰에게 접근을 한 것은 그가 거물이 되기 전에 미리 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는 중국 공산당의 그 미인계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주석을 방문한 직후부터 그러니까 1971년 그 당시부터 지금 71년부터 서방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역사도 오래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그 미인계 덫은 더욱더 대범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이중 간첩인 그 크리스타 룡입니다.
이 크리스찬 류잉은 20년간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를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카트리나 융은 융이 제공한 그 정보는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도 있고 또한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책상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미국을 위해 일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트리나 융은 FBI 요원 2명을 침대로 끌어들여서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FBI의 첩보 활동을 중국 공산당에 그대로 넘겨서 중국 정보 자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역별로 각각 각국 미인계 간첩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의 그 국가안전부는 미국에서 주로 간첩 활동을 하고 또한 베이징은 러시아에서 주로 간첩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텐진은 일본과 한국을 주로 간첩 활동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간첩 활동은 각국 정보기관의 그 비밀이 유출되므로 사실은 이게 간첩으로 체포가 되었어도 공개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중국 간첩이 이제 프랑스의 한 의약품 연구원과 동침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연구원을 협박해가면서 그 프랑스의 첨단 산업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의 굉장히 생명 안전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M15는 중국의 미인계를 이용해서 영국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안보 당국자와 기업과 은행 임원들에게도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이 성관계를 한 이후에 위협을 하면서 산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미인계는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직종들, 상위 그룹에 있는 직종들, 뭐 교수라든가 또한 기업가 또는 정치인, 이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중요한 기밀 정보를 빼서 중국 공산당에 갖다 바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무서운 이런 계략인 것입니다. 네, 이상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